사회초년생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 여러분, 남들처럼 전세에 살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월세에 살면서 처절하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 돈을 우량한 자산에 태워야 합니다. 2년 뒤 혹은 4년 뒤 여러분의 친구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고 기뻐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전세금 전체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박 차장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산골 출신인 제가 어떻게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매일 지옥철에서 남의 겨드랑이에 끼어 퇴근하면서 지하철 문 너머로 보이는 수많은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이 중에 내 집은 하나 없나? 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난 전세 살고 있으니까 월세 안 나가고 돈 아끼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생각은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는 가장 위험한 마약이었습니다. 제가 집주인에게 맡긴 그 소중한 수천만 원의 전세금은 집주인이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도와주는 무이자 대출일 뿐입니다. 그 돈으로 집주인은 강남 아파트를 사고 샤넬백을 사고 벤츠를 살 때 저는 2년 뒤에 쫓겨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원금 보전이라는 허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자랐던 제가 대기업 입사 후에 서울 오피스텔 전세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셨다가 탈출한 이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서울에 자가를 마련하고 자본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처절한 생존 기록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세금은 집주인의 외제차로 샤넬백으로 녹아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낙성대 1층 원룸, 가난한 강원도 산골 소년의 서울 상경기.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잘못된 빚 보증 하나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가구들,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은 지금도 가슴 깊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가난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피소다 가며 공부했고 스카이에 갔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서울에서의 제 첫 보금자리는 관악구 낙성대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관악구를 선택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돈이 많이 없었기에 집값이 싼 가장 싼 관악구를 선택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관악구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관악구 중에서도 낙성대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이유인데 관악구 중에서도 신림역과 봉천역 주변 원룸에서는 살기가 싫었습니다. 실제로 집을 구하러 신림역과 봉천역 주변을 가보니 동네가 너무 지저분했고 직장인보다는 학생들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낙성대는 같은 관악구라고 해도 직장인들이 훨씬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동네도 조용했고 집값도 신림역과 봉천역보다는 약간 비쌌습니다. 그래서 낙성대를 선택했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1층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의 담배 연기와 발소리가 그대로 들어왔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미치도록 기뻤습니다.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는 지금 저의 원룸보다 작은 공간에 4명이 같이 살았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 새벽에 소변이 마려우면 2층 침대를 내려가다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나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먹고 싶은 치킨을 밤늦게 시켜 먹어도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당시 제 월급으로 월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을 합쳐 매달 45만 원씩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45만 원이면 대학생 때 받던 한 달 알바비인데 이 돈을 오롯이 월세로만 소비하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차라리 전세로 살면 월세 아낀 돈으로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급함과 대기업 월급은 영원할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제 판단력을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대한 늪, 강남 오피스텔의 유혹. 그렇게 대기업 생활을 몇 년 하니 돈이 좀 모였습니다. 낙성대 집주인과 이야기를 잘 해서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올리고 월세를 25만 원으로 깎기도 했습니다. 조건은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을 잡은 건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가짜 프레임이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피스텔에 사는 동기들이 부러웠습니다. 오피스텔에 사는 동기들이 카톡방에 올리는 강남 야경이 보이는 창문에 와인잔 사진, 사람들로 가득한 클럽 안에 비싼 샴페인을 들고 있는 사진들은 마치 저에게 너도 이 사진의 주인공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독하게 가난했던 과거를 보상받고 싶던 제 안에 욕망이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조건이 좋던 낙성대 원룸 월세를 버리고
허세와 허영에 찌든 강남역 오피스텔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게 빌트인이고 통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보이는 곳. 그때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만납니다. 2억 3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인데 8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공인중개사의 말 한마디에 바로 계약금을 이체했습니다. 내 돈 고작 몇 천만 원이면 강남의 주인이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벌써 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낙성대 원룸 보증금과 영혼까지 끌어모은 시드머니를 탈탈 털어 전세 보증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보고 알았지만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내 돈이잖아 라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선택이었습니다. 녹아내리는 원화 가치와 가짜 인연들의 추악한 민낯. 저의 성공한 직장인 가짜 프레임 강남 오피스텔 생활은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집이 회사랑 가까워지니 오히려 게을러졌습니다. 출근 시간은 낙성대에 살 때보다 더 늦어졌고 더 게을러졌습니다. 기존에는 퇴근 후에 월수금은 수영을, 화목은 헬스를 하러 가며 건강을 챙겼었는데 강남으로 이사하고 나서는 퇴근 후에 강남에 사는 동기들과 오늘은 어디를 놀러 갈까? 오늘은 무슨 술을 마실까? 하며 화려함에 취해 술자리를 전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가짜 인연들은 항상 남의 험담을 하거나 누가 더 좋은 차를 샀는지 시기하고 질투하기 바빴습니다. 저 또한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꿈꾸는 허세에 찌들어갔습니다.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직주 근접을 최상의 조건으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까지 발령을 받아 강남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원금 보존의 함정이었습니다. 전세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은 무섭게 제 돈의 가치를 갉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는 가만히만 있어도 달러 대비 매년 5% 이상 하락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처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의 돈 찍어내기 정책을 좋아하는 정부라면 매년 10% 이상 내 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당시 제 전세금의 실질 구매력은 30% 이상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제 금쪽 같은 시드머니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저는 은행에 비싼 이자를 내며 집주인의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집주인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제가 강남 오피스텔에 살 때 집주인 차가 벤츠였는데 당시에 저는 나도 돈 빨리 모아서 벤츠를 타야겠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집주인의 벤츠를 사준 셈입니다. 이제 막 취업해서 자취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월세로 살아야 합니다. 전세로 사는 건 내 시드머니의 실질 가치를 깎아먹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다시 낙성대로, 그리고 테슬라 8년의 기다림. 1년 동안 강남 오피스텔 생활을 했을 때 제 오피스텔은 동기들의 하숙집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모은 돈도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는 변동금리에 따라 금리가 올라가면서 점점 저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첫 번째 목표인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과 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간 또다시 가난의 늪으로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음날 바로 집주인에게 집을 빼겠다고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3개월 뒤에 강남의 화려함을 버리고 다시 낙성대 월세 원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보증금을 최소로 낮추고 월세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 지금 미친 거냐? 왜 역행하냐? 라고 말하며 비웃었지만 저는 그 아낀 보증금을 전부 테슬라 주식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사를 결심하고 난 후 3개월 동안 투자에 대한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돈에 대한 공부도 미친 듯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매년 기본 5%, 많게는 10%씩 자동으로 날아간다는 사실을 이때 알았습니다. 저는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게 미국 주식이었고 그게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생산 지역을 겪을 때도 테슬라 공장에 불이 났을 때도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까지 저는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월세를 내고 남은 돈은 전부 테슬라를 샀습니다. 8년 동안 제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8년 동안 원룸에서 월세로 살았습니다. 당시 제가 월세 60만 원에 살았는데 주변 지인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세로 60만 원 내는 게 아깝지 않니?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낀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아낀 돈으로 산 테슬라 주식이 매달 월세 몇 배로 불어나는 걸 보며 세상에서 처음 느껴보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전세에 살며 집주인의 배를 불려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성장세였습니다. 만약 제가 강남 전세에 안주했더라면 제 전세금은 지금도 똑같은 액수였겠지만 제 테슬라 주식은 수십 배의 가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전세 사기보다 무서운 가치 하락.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걸 아셔야 합니다. 전세는 자본의 감옥입니다. 내 돈이 전세금에 묶여있는 동안 세상의 자산 가격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전세를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이 상승장에서 완전히 소외됩니다. 월세는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을 사는 것입니다. 월세 100만 원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2억을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넣어 10%만 수익을 내도 월세보다 훨씬 큰 돈을 법니다. 집주인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왜 우리에게 전세를 줄까요? 우리의 돈을 공짜로 써서 더 좋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주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안 당하는 법에 대해 머리 아프게 공부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어떤 우량 자산에 투자할지 공부하는 것이 내 인생에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저는 3가지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이동할 때 허락을 받지 않기 위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갈 최고의 기술을 모두 가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고, 대한민국 특성상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전세로 살지 않고 월세로 산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소년도 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와이프와 이제 막 돌이 된 아들 일론이, 그리고 고양이 신바와 백호가 서울 자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빚쟁이에게 쫓기던 강원도 산골소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남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전세라는 달콤한 독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 여러분, 지방에서 올라온 직장인 여러분, 남들처럼 전세에 살면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월세에 살면서 처절하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그 돈을 우량한 자산에 태워야 합니다. 2년 뒤 혹은 4년 뒤 여러분의 친구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고 기뻐할 때 여러분은 그들의 전세금 전체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두고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인 박 차장이었습니다.